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론밋의 조시입니다. 장마가 이번 주 27일 끝나고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7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 달 10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갤럭시 Z 플립 4의 새로운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인도 매체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가 업계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렌더링은 4가지 색상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후면에서는 듀얼 카메라와 약간 커진 것으로 보이는 보조 디스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4에는 2.1인치 보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프로세서,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3700mAh 배터리 등 내부 사양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퍼플 색상의 공식 렌더링도 유출되었는데 인도 9일 모바일에 따르면 측면 디자인은 이전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3와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버튼은 약간 더 커진 것으로 보이며 후면 듀얼 카메라 렌즈도 더 돌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의 돌출은 이전 모델보다 카메라 사양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측면에는 더 평평해진 메탈 프레임이 적용되었으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내부에 더 커진 배터리가 탑재되었기 때문으로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경우 사전 예약 프로모션이 공개되었는데 만약 차세대 폴더블폰 구매 시 $100 크레딧 제공을 통해 갤럭시 워치 5 시리즈는 $50, 갤럭시 버즈 프로 2는 $30 크레딧이 제공되며 만약 폴더블폰,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예약하면 최대 $2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반기 갤럭시 언팩 이벤트 초대장이 공개됨에 따라 8월 10일 언팩 행사가 진행되며 16일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26일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언팩을 앞두고 출고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율 상승, 원재재 가격 상승,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적 가격 인상 요인은 많지만 출고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보급형 태블릿 갤럭시 탭 A7 2022의 렌더링과 사양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A7 2022 후속 모델은 갤럭시 탭 A7 2020 후속 모델입니다. 트위터 계정 스누피테크에서 공개한 갤럭시 탭 A7 2022년도 렌더링은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양은 1200x2000 해상도를 지원하는 10.4인치 TFT 디스플레이, 유니 SoC T618 프로세서, 3GB의 램,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한 32GB의 스토리지, 7040mAh 배터리, 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 등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62 프로세서 대신 유니 SoC 프로세서 탑재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양은 이전 모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팁스터는 갤럭시 탭 A7 2022년도 모델이 유럽에서 199유로, 한화 약 26만 8천원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일본, 대만 등 일부 1차 출시국에서 중급 스마트폰 픽셀 6a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449인데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에서도 플립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정식 출시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픽셀 6a는 플래그십 픽셀 6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이 채용되었지만 사양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 특징이며 전면에는 60Hz 주사율 및 2400x 1080 해상도를 지원하는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측면에는 알루미늄 프레임, 후면에는 플라스틱이 적용되었으며 전면에는 고릴라 글래스 3가 적용되었고 방수 등급은 IP67로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타이탄 M2 보안 칩과 함께 플래그십 모델과 동일한 구글 텐서 프로세서가 제공되며 또 6GB LPDDR5 메모리와 128GB UFS 3.1 스토리지, 18W 충전을 지원하는 4410mAh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면에는 OIS 기능을 갖춘
12.2MP f1.7 듀얼 픽셀 메인 카메라 및 12MP f2.2 초광각 카메라가 제공되며 전면에는 800만화소 f2.0 셀카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이밖에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며 AOD, 디스플레이 주문 센서, 스테레오 스피커, 듀얼 마이크 및 HDR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셀 6a의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영국 스타트업 나싱에서 최근 공개한 나싱 폰 1에서 품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트위터, 레딧 및 기타 온라인 포럼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나싱 폰1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밝기값이 높을수록 녹색 색조가 심해진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보고한 트위터 사용자 하리시 장그라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싱 폰1 올레드 패널은 중국 비전옥스에서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나싱 폰1에서는 디스플레이 녹조 현상 외에 셀카 카메라 부분에서도 데드 픽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싱 측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참고로 올레드 디스플레이 녹조 문제는 일부 갤럭시 제품에서도 발생했지만 삼성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인텔을 대표할 최상위 데스크탑 그래픽카드의 성능 등급과 가격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인텔이 아크 A770과 A750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자사 라인업과 경쟁 제품을 비교하는 자료 일부가 WCCF 테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인텔의 아크 A770과 A750은 300에서 399달러 수준인 퍼포먼스 플러스 등급으로 구분됐고 그 이하 가격대인 200달러에서 299달러의 A580을 포진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770과 A750은 TDP는 동일하지만 메모리 용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A750은 8GB 모델만 존재하지만 A770은 8GB 모델과 16GB의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 제품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인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60 Ti와 3060 그리고 AMD의 라데온 6650XT와 6600이 제시됐는데 자사 제품을 조금 늦은 위치에 그려놓은 걸 보면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투입할 계획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선 후발주자라는 점과 드라이버의 완성도와 호환성 문제 등이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가성비 전략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크 유튜브 채널인 리누스테크 팁스에서 인텔 A770의 게임 최저가 성능을 간략하게 공개했습니다. 먼저 인텔은 내부적으로 3단계의 티어로 최적화된 게임 타이틀을 분류하는데 이번 공개에선 가장 문제가 많은 티어 3에 포커스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아크 GPU에 어느정도 최적화된 티어 1, 2와 달리 티어 3는 아크 GPU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DX, 즉 DirectX 11 혹은 그 이하 버전을 기반으로 한 게임 타이틀을 뜻합니다. 리누스테크 팁스는 A770 GPU를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게임에서 DirectX 12와 DirectX 11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DirectX 11에선 37프레임, DirectX 12에선 80프레임으로 2배 이상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많은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도타2, 에이펙스 레전드, 로스트 아크 등의 타이틀은 모두 DirectX 11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인 것을 생각해보면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번 영상에서 A770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드라이버 문제를 아직 해결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포스 RTX 40 시리즈의 첫 번째 모델 RTX 4090이 예상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트위터 리커 중 하나인 코파이트 7키미는 지난주 RTX 4090 TSE 19000보다 크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1400, 1600점대를 기록 중인 지포스 RTX 3090보다 무려 1.8배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트위터 리커 상당수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글을 남긴 탓에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크지만 쿠다코어 자체만으로 1.5배 이상 탑재되었다고 하니 전혀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D102에 적용된 공정 자체가 이전 세대보다 진보한 TSMC 5nm 공정일 가능성이 높아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 모두 훨씬 빨라졌으니 1.8배 이상의 실성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이 모두 현실로 된다면 게이머들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어 출시 전까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SSD 내부 연산 기능을 강화한 2세대 스마트 SS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SSD는 데이터 저장 기능만 하는 기존 SSD와 달리 SSD 내부에 연산 기능을 탑재해 특정 데이터 처리 시 SSD 내부에서 직접 연산 기능을 수행해 CPU, GPU, 램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2세대 스마트 SSD에는 고객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SSD에 내장된 ARM 코어와 IP를 활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등 이전 제품 대비 연산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2세대 스마트 SSD를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일반 SSD를 탑재한 시스템 대비 일부 데이터베이스 연상 처리에서 시간은 최고 50% 이상, 에너지 소모는 최고 70%, CPU 사용률은 최고 97%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AMD가 2020년 공동 개발한 1세대 스마트 SSD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에 공급되고 있는데 최상의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2021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 언팩 초대장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 프로모션 등도 공개되고 여러 렌더링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보급형 폴더블폰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가려는 가운데 신형 폴더블 폰을 제외하고 또 어떤 발표들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여튼 7월 마지막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